국이 미지근하게 식어갔어요.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미소를 흘렸죠. 그 미소가 식탁 위 모든 사람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순간 지연이 내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명절마다 오시는데 솔직히 좀 부담이에요. 그 말이 식탁 위 공기를 찢어버렸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줬어요. 나무젓가락이 미세하게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죠.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잖아요. 음식은 내가 다 하고 재료값도 다 제 돈이에요. 그냥 빈손으로 오셔서 식사만 하시고 가면 저라도 서운하지 않겠어요? 나는 목이 막혀 숨을 삼켰습니다. 물잔을 들어 마셨지만 입안이 더 쓰게 느껴졌어요. 아들은 그 말을 막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TV 화면만 멍하니 보고 있었죠. 그 순간 내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요즘은 다 각자 사는 세상이에요. 무일푼으로 시부모 대접받으려는 건 시대착오죠. 그 말이 내 귓속에 꽂혔어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고 숨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지금까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죠. 하지만 지연은 식지 않은 비수 하나를 더 던졌습니다. 그리고요, 솔직히 아버님도 어머니랑 살기 힘드셨을 거예요. 그 고집, 그 가난 다 이해돼요.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죽은 남편의 이름까지 그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어요. 눈앞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져 탁 소리를 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솔직했죠? 지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사과가 아니라 조롱이었죠. 나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그녀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손주 키우는 것도 벅차요. 어머니까지 챙기면 숨 막힌다니까요. 나는 찬장을 잡고 숨을 고르며 등을 굽혔어요. 허리가 무너질 듯 휘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자동차 경적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묘한 깨달음이 스쳤어요. 이 집, 내 자리는 없구나. 불을 끄려다 멈췄습니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게 보였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눈가를 닦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죠. 그래, 그래. 그렇게 살면 얼마나 오래 갈까. 내 안에서 조용한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억울함보다 단단한 결심이었어요. 식탁 뒤편에서 며느리가 웃으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명절엔 그냥 우리끼리만 해요. 효도도 형편껏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내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돌아보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 눈빛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랍을 열고 오래된 통장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통장 속의 숫자는 작았지만 내 안의 불씨는 컸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갚을 때가 됐지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밤하늘은 어둡고 조용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반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밤새 창문이 덜컥거렸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았지만 며느리의 말이 자꾸 귓가를 찔렀어요. 무일푼으로 대접받고 싶냐는 그 문장은 가시처럼 목에 걸려 있었죠. 억울했어요. 평생 아들 키우며 허리 굽혀 살아온 세월이 단 한마디로 무시당한 느낌이었어요. 새벽 4시 나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을 켜니 방 안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오래 쓰던 거울엔 내 얼굴이 쩍 갈라진 듯 비쳤습니다. 주름 사이로 흐르는 눈물이 식탁 위로 떨어졌어요. 나는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끓는 소리가 마음속 울분처럼 요동쳤어요. 이제는 나도 바보처럼 참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말했죠. 손을 씻으며 거울 속 내 눈을 마주봤어요. 낡고 지쳐 있었지만 그 속에 이상한 빛이 깃들었어요. 어쩌면 복수의 빛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커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뜨겁게 타올랐어요. 그 뜨거움이 결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랍을 열자 낡은 통장과 도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몇 년간 모아둔 돈은 많지 않았지만 내 손으로 번 정직한 돈이었죠. 나는 그것을 손바닥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돈이 없다고 무시하진 못하게 해야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옷장을 열어 작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을 접으며 손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었어요. 이 집을 떠나야 할 때가 온 거였어요. 휴대폰을 켜서 저장된 번호를 찾았습니다. 옥자 언니 이름이 보였어요. 예전 공장 시절에 알게 된 친구였죠. 몇 년 전 그녀가 시골로 내려가 게스트하우스를 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메시지를 짧게 보냈습니다. 언니, 나 좀 쉬러 갈게요. 전송 버튼을 누르자 마음 한켠이 시원하게 비워졌어요.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밟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새벽이 환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회색빛으로 열리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작은 캐리어를 닫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거실에는 여전히 어젯밤 며느리의 웃음이 남은 듯 했어요. 나는 그 공기를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바깥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웠지만 오히려 그 차가움이 생생했어요. 발을 내딛는 순간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울림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새벽 하늘을 봤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둡지만 먼동이 조금씩 트고 있었어요. 그 빛을 보며 속삭였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어요. 발밑에서 차가운 이슬이 스며들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날 새벽 나는 며느리의 말보다 더 큰 결심을 품고 길을 나섰습니다. 내 복수는 돈이 아니라 내 존재를 다시 세우는 일이 될 거였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쳤을 때 집안은 이미 조용했어요. 식탁 위에는 내가 접어둔 메모 한 장이 남아 있었죠. 걱정 말아라. 잘 지내라. 단 4글자뿐이었어요.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다 그 종이를 발견했어요. 얼굴에 잠시 혼란이 스쳤지만 금세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뒷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커피를 마시며 피식 웃었어요. 어머니 또 삐지신 거죠. 금방 돌아오실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었어요.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이틀 뒤부터 상황이 이상해졌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 어르신, 전입신고 하셨나요? 그제야 아들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부동산에서도 연락이 왔죠. 며칠 전에 어머님 성함으로 된 집이 매매됐어요. 그 말에 아들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지연은 놀라며 물었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집은 우리 공동 명의잖아요. 그러나 등기부에는 이미 매매 완료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설마 진짜 팔아버리신 거예요?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죠. 그날 밤 지연은 서재 문을 잠그고 서류를 뒤졌습니다. 통장, 인감증명서,
위임장까지 어디에도 흔적이 없었어요. 순자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 아주 깔끔하게 흔적을 지운 상태였죠. 며느리는 손끝을 떨며 중얼거렸어요. 설마 진짜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녀는 처음으로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식탁 위에 남은 빈 밥그릇이 괜히 거슬렸습니다. 순자의 방에 들어가 보니 오래된 옷장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옷은 거의 비어 있었고 서랍에는 바람 빠진 냄새만 남아 있었죠. 그 속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순자와 고인이 된 남편이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지연은 그 사진을 손에 쥐었어요. 사진 속 순자의 미소가 왠지 모르게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순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죠. 어딘가에서 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하얗게 흔들렸습니다. 그때서야 지연은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자신이 던진 말이 평생 돌이킬 수 없는 불씨가 되었으므려. 버스 창밖으로 들판이 펼쳐졌어요. 논 사이로 아침 안개가 천천히 흩어졌고 내 마음속도 함께 정리되는 듯했죠. 손에 쥔 캐리어 손잡이가 낡아 손가락에 자국이 남았습니다. 버스가 시골 정류장에 멈췄을 때 공기부터 달랐어요. 도시의 매캐한 냄새 대신 흙냄새와 나무향이 섞여 있었죠. 그 순간 정말로 과거를 버리고 왔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정류장 한켠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어요. 옥자 언니였죠. 이리 와요, 순자 씨.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어요. 나는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작고 따뜻했어요. 흰 벽돌담 뒤로 국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대문 옆엔 하늘집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나는 그 단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는 하늘 좀 보며 살아야지. 옥자는 방을 안내해주며 말했어요. 청소도 도와주고 손님 오면 밥도 같이 해요. 여긴 복잡한 일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단순한 말이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이곳에선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불을 피우며 냄비를 올렸죠. 나무 타는 냄새가 포근하게 퍼졌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말없이 일했어요. 새벽이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낮엔 국화를 다듬었죠. 손끝이 아팠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어느 날 옥자가 내게 물었어요. 그 집 이야기 좀 해볼래요? 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낮게 대답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모욕이었어요. 하지만 그냥 잊진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옥자와 나는 부엌 구석에 앉아 늙은 차를 나눠 마셨습니다. 옥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 눈빛이 달라졌어. 예전보다 단단해졌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살짝 웃었어요. 이젠 참는 것보다 되갚는 게 쉬워요. 나 스스로 놀랄 만큼 침착한 목소리였죠. 그 후로 나는 매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느리에게 직접 복수하는 대신 그녀가 가장 두려워할 상실을 느끼게 하기로 했어요. 돈도 명예도 아닌 내 존재 자체가 빠져버린 공허함을요. 그게 진짜 버릴지도 몰랐어요. 밤이 깊어가자 창밖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마음이 잔잔하게 가라앉았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나는 등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음 수순을 그리고 있었어요. 한 달이 흘렀어요. 시골의 바람은 부드러웠지만 도시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죠. 나는 그 공기를 다시 맡을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체국에서 봉투 하나를 붙였습니다. 수신이는 지연 귀하, 발신이는 순자. 봉투 속에는
단 한 장의 초대장이 들어 있었어요. 새 집으로 놀러 오너라. 그 편지는 도시로 향했습니다. 아침 지연이 우편함을 열었을 때 하얀 봉투가 눈에 띄었어요. 처음엔 무심하게 넘겼지만 발신인을 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순자라는 이름이 선명했죠. 그녀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놀람, 의심, 그리고 불안이 섞여 있었죠. 이제 와서 무슨 쇼를 하려는 거야?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아들은 퇴근길에 그 초대장을 봤습니다. 말없이 오래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번 가보자. 그 말에 지연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불안과 호기심이 동시에 눈동자에 번졌죠. 며칠 뒤 두 사람은 차를 몰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점점 좁아졌고 산이 가까워졌어요. 차창 밖으로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었죠. 그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지연의 마음은 거칠게 일렁였습니다. 아들은 계속 운전만 했어요. 대화는 없었죠. 두 사람 사이에 무겁고 보이지 않는 벽이 서 있었어요. 길 끝에 작은 하얀 집이 나타났습니다. 낮은 돌담 뒤로 국화가 줄지어 피어 있었어요. 현관에는 깨끗한 신발 두 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흰 셔츠에 회색 조끼, 얼굴에는 이상할 만큼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죠. 지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집안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어요.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죠. 순자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어요. 그 냄새가 이상하게 낯익었습니다. 그 향은 예전 명절날 내가 끓이던 수정과 냄새였어요. 지연의 코끝이 살짝 떨렸죠. 식탁 위에는 하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이건 뭐죠? 지연이 물었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들어 잔잔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오래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들은 서류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들이켰어요. 집안 공기가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죠. 이 초대는 화해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 순간 식탁 위 시계가 딱 소리를 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어요. 그리고 순자의 복수는 이제 막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 봉투가 묵직하게 놓여 있었어요. 순자는 천천히 그것을 밀어 지연 앞으로 내놓았습니다. 지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가 여러 장 나왔습니다. 첫 장에는 거래 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히 찍혀 있었죠. 눈을 옮기자 지연의 이름과 내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급하게 페이지를 넘겼어요. 다음 장에는 오래된 통장 사본이 붙어 있었죠. 잊고 싶었던 숫자들이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 내가 믿고 맡긴 적금 통장이었어요. 며느리는 잠시 숨을 멎은 채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끝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 돈, 내가 힘들게 모은 거였어요. 남편 병원비로 쓰고 남은 마지막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통장이 사라졌더군요. 내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지연은 나를 바라봤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땐 집 장만이 급했어요. 잠깐 썼다가 돌려드리려 했어요. 그녀는 변명처럼 중얼거렸죠.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변명이면 내 지난 세월은 뭐가 되죠? 아들은 손으로 이마를 감쌌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방 안의 공기가 점점 식어갔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서류를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다른 한 장의 종이를 꺼냈죠. 소유권 이전 완료 통지서였습니다. 이 집, 내 이름이에요. 지연은 눈을 크게 떴어요. 어떻게 그걸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이 내 몫을 빼앗은 순간부터 나는 다시 시작했어요. 당신 모르게 조금씩 모았죠. 세탁소에서, 반찬 가게에서, 그리고 그 돈으로 이 집을 샀어요. 나는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지연은 입술을 떨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했겠죠. 그래서 이 초대가 그 복수였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복수는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나처럼 외로워 보이길 바랐을 뿐이에요. 그 순간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손바닥 위로 맺힌 눈물이 식탁을 적셨죠. 아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한 줄기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조금 풀렸어요. 그러나 그 바람 속엔 묘한 냉기가 남아 있었죠. 나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주전자를 올리고 물이 끓는 소리를 들었어요. 순간 지연이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으로 서류를 쥐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진심을 잃은 관계였다는 걸요. 나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진실은 드러났고 이제 남은 건 서로의 마음뿐이었어요. 지연은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침밥도 점심도 손대지 않았죠.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마당에 국화를 다듬었어요. 바람이 불어 꽃잎이 몇 장 떨어졌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늙으면 억울함도 언젠가 꽃잎처럼 떨어지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집안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문틈 사이로 지연의 흐느낌이 희미하게 새어나왔어요. 저녁 무렵 나는 부엌에서 밥을 지었어요. 쌀 씻는 물이 손끝을 차갑게 감쌌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후회도 하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밥 냄새가 퍼지자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지연이 부은 눈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엔 피곤함과 후회가 엉켜 있었죠. 나는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반찬은 단출했지만 정성만큼은 담았어요. 지연은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죠. 손끝이 떨렸어요. 저 죄송해요. 그 말이 입술 사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대신 된장국을 떠서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갔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숟가락을 들더니 한 입 먹고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오랫동안 쌓인 허영과 후회의 소리였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국자를 씻었죠. 싱크대에 부딪히는 쇠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때 아들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다 정리된 거죠? 나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끝났어요. 그 말 속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지연은 조용히 그릇을 씻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마당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떠 있었고 바람이 스쳤어요. 그 바람이 얼굴을 쓰다듬었죠. 이제 됐구나. 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복수가 끝났는데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새살이 덮이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결국 이겼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자 목이 메었습니다. 지연은 부엌불을 끄고 나와 내 옆에 섰어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조용함이 모든 걸 대신했죠. 국화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그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복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이해의 시작이란 걸요. 새벽 공기가 유난히 맑았어요. 마당의 국화는 이슬에 젖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나는 뜰 앞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며 내 얼굴을 감쌌어요. 부엌 안에서는 지연이 캐리어를 정리하고 있었죠. 옷을 접는 손길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소리가 낯선 음악처럼 들렸어요. 집안은 조용했지만 공기 속엔 무언가 정리된 평온함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현관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죠.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그 말투가 나를 상처 입혔지만 이제는 다르게 들렸어요. 미안함이 묻어 있었죠. 그녀의 눈동자는 붉었고 손끝이 작게 떨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내밀었어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머니 마음이 조금은 이해돼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웃었어요. 오래 묵은 감정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살다 보면 이해보다 용서가 더 어렵죠.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침묵은 서로를 감싸는 듯 했죠. 그녀가 마당을 걸어 나갔습니다. 구두굽이 자갈 위를 차분히 울렸어요. 차에 오르기 전 지연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나를 봤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눈인사 하나로 충분했어요. 자동차가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흙먼지가 일었다가 금세 가라앉았어요. 그 먼지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죠. 나는 찻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불어 국화꽃잎 몇 장이 내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색이 유난히 고왔어요. 이제야 끝났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복수는 분노로 시작했지만 결국 나를 되찾는 길이었어요. 나는 천천히 일어나 정원을 걸었습니다. 이슬이 신발에 스며들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새가 지저귀고 햇살이 담장 위로 비쳤어요. 세상은 어제와 다르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복수의 끝에는 미움이 없었어요. 오직 품격과 오래된 용서 하나만 남아 있었죠.